여러분, 밥 한 그릇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간 시니어 건강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온 박정민 55세 건강 칼럼니스트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어제보다 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1시간 안에 졸음이 몰려오나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일 드시는 밥 자체가 독이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3배 이상 올라가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식사 습관을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취재하면서 확인한 결과 밥을 약으로 만드는 4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 3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린 황금 레시피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양심을 걸고 전해드리는 이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은 72세 김명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주방에서 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며 두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장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면 시장에 나와 장을 보고 낮에는 반찬을 만들고 저녁 무렵에는 정리까지 해야 하니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에 이릅니다. 제가 처음 어르신을 만났을 때 들은 첫 마디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쏟아져서 가게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서 있다가도 꾸벅 졸 정도예요. 김명자 어르신은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했을 때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은 152, 당화혈색소는 7.3, 콜레스테롤 수치도 240을 넘었고 혈압은 15,894로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한 달 약제비만 12만 원 이상이었는데 시장에서 반찬 팔아 하루에 남기는 돈이 고작 23만 원이니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식습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답변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쌀 6컵을 밥솥에 해두고 냉동실에 넣어둬요. 그러다 하루에 한 공기씩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죠. 사실 이 방법은 홀로 사는 고령층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같은 방식으로 밥을 보관하고 먹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갓 지은 흰 쌀밥을 반복적으로 데워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와 당뇨 악화를 부르는 전형적인 패턴이 된다는 점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이 밥만 먹으면 졸음이 몰려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밥이 사실은 혈관을 공격하고 있어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밥 자체가 몸속에서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손상돼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약값도 감당하기 힘든데 밥까지 문제라니.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어르신께 실질적인 대안을 알려드려야 한다. 단순히 병원 진료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김명자 어르신께 제가 처음 알려드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밥에 강황 가루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순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강황이요?
카레 만들 때 넣는 그 노란 가루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의 주성분이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커큐민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240명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커큐민을 복용하게 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당뇨병으로 발전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지만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무려 16% 이상이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체중이 평균 2kg 줄었고 허리둘레가 23cm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커큐민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몸속 대사를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강황은 몸을 당뇨와 합병증으로부터 지켜주는 황금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밥 지을 때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난 뒤 뜨거운 밥 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뿌린 뒤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밥 짓는 도중에 강황을 넣으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므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밥에 노란 가루를 뿌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괜히 이상한 맛만 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색깔이 낯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맛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향이 나서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추가로 중요한 경고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강황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3mg 정도, 즉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 200mg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를 넘어가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며칠 뒤 직접 실천해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밥에 강황을 넣어서 먹었더니 전보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밥 먹고 나서 오는 졸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됐다. 강황은 분명히 혈당 조절과 체내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밥을 약으로 바꾸는 과정은 한 가지 비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강황은 좋은 시작이지만 아직 첫 번째 보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물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김명자 어르신께 두 번째로 알려드린 해법은 의외로 더 단순했습니다. 바로 찬밥의 힘, 즉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찬밥이요? 그냥 데워 먹던 밥을 차갑게 먹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밥이 뜨거울 때는 전분이 일반 형태로 존재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런데 밥이 식으면서 전분 구조가 변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것이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건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장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독일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성인들에게 저항성 전분을 하루 40g씩 8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체중이 2.8kg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방 연소율이 무려 3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지방을 태우는 화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어르신은 놀라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럼 그냥 냉장고에 밥을 넣었다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밥을 짓고 난 뒤 바로 먹는 대신 뚜껑을 열어 30분 이상 완전히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로 살짝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2배, 냉장 보관 시에는 무려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처럼 작용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또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푸티레이트라는 단죄지방산을 만드는데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김명자 어르신이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워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밥 먹고 나서 졸음이 덜 오고 속도 전보다 편안해요. 장도 좀 더 가볍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어르신의 몸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황과 저항성 전분만으로도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밥을 완벽한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개선되지만 아직 반쪽짜리 효과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적을 보려면 세 번째 비밀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밥과 함께 아주 간단하게 곁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 추가하면 혈당을 무려 30%까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궁금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요? 밥에 뭐 또 특별한 걸 넣어야 하나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밥과 함께 드시면 놀라운 효과가 생기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김명자 어르신께 제가 세 번째로 알려드린 비밀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제가 밥에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식초라니요? 그건 그냥 음식 간 맞출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몸에 좋을 리가 있나요?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당분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밥과 함께 식초를 곁들이면 몸이 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되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가나가와 현립보건복지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흰 쌀밥만 먹었을 때와 흰 쌀밥에 식초를 곁들였을 때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더니 식초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침 속의 아밀레이스 효소 작용을 억제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고탄 수화물 식사 전후에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식사 5분 전에 식초 30ml를 마신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이 무려 34% 향상됐습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에게 식사 직전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게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기신 듯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도 당장 식초를 마셔야 하나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한 컵씩 들이키면 되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ml에서 30ml 정도만 섭취하시면 충분하고 반드시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대로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쌀을 씻을 때 물에 천연 현미식초 1스푼을 넣어보세요.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쓰셔야 효과가 확실합니다. 또는 밥과 함께 반찬으로 오이 무침, 나박김치 같은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곁들이셔도 좋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다소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쌀 씻을 때 식초 1스푼 넣어봤어요. 처음엔 혹시 신맛이 밥에 벨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먹어보니까 확실히 밥 먹고 난 뒤 피곤함이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엔 밥만 먹으면 금방 졸렸는데 이제는 훨씬 개운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강황, 찬밥, 그리고 식초. 이 세 가지가 어르신의 혈당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저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을 추가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건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어르신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뭔가요? 밥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귀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김명자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네 번째 보물은 바로 귀리였습니다. 제가 쌀에 귀리를 조금만 섞어 드시면 혈당과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놀란 듯 되물으셨습니다. 귀리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트밀이라고 해서 우유에 말아 먹는다는데 그게 정말 몸에 좋은가요? 그냥 흰 쌀밥보다 더 나은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서는 귀리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공식 인정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귀리 속 베타글루칸을 하루 5지씩 섭취한 사람들은 밥만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식후 혈당이 19% 낮게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은 귀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충북대학교의 동물 실험에서는 당뇨 쥐에게 귀리를 먹였더니 혈당이 3,542%나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리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즉 쌀의 57% 비율만 섞어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베타글루칸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매일 먹는 쌀밥에 귀리 한 스푼만 보태면 되는 거네요? 이 정도라면 어렵지 않겠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네요. 며칠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지어봤는데 의외로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흰밥보다 씹는 맛이 있어서 오히려 든든한 느낌이에요. 속도 편하고 전보다 덜 배고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는데 힘이 좀 더 나는 기분이에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음식물이 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식을 막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마치 집안을 청소하듯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강황, 찬밥 저항성 전분, 식초, 그리고 귀리.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밥을 지으면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혈당과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약이 됩니다. 김명자 어르신께서는 실제로 이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52에서 123으로 내려갔고 혈압도 15,894에서 13,886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밥만 먹으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하루 일을 마친 뒤에도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 같으면 밥 먹고 나면 가게에서 손님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밥 먹고 나서 더 힘이 나요. 같은 시장 상인분들께도 알려줬더니 다들 한번 따라 해보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밥을 바꾸는 이 네 가지 방법이야말로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요. 김명자 어르신께 네 가지 보물을 모두 알려드린 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하셔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서 함께 실천하셔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밥이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혈당과 혈관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계별 황금 레시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1단계 쌀 씻기, 천연 발효 식초 1스푼. 쌀을 깨끗이 씻은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천연 현미 식초 또는 사과 식초 1스푼을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합성 식초는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발효 식초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쌀의 혈당 지수를 평균 31%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당뇨약 하나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단계 귀리 섞기 쌀의 57%, 그 다음은 귀리입니다.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약 57%를 넣어 같이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계입니다. 3단계 강황가루 추가 밥 완성 후 밥이 다 지어지고 나면 뜨거운 밥 위에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고루 뿌려 섞도록 했습니다. 밥을 짓는 도중에 넣으면 커큐민 성분이 파괴되므로 반드시 완성 후 넣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10년 추적 조사에서도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23%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단계 밥 식히기 저항성 전분 극대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밥을 충분히 식히는 것입니다. 갓 지은 밥은 전분이 소화가 잘 되는 형태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지만 밥을 뚜껑을 열고 3040분간 식힌 후 다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을 때 살짝 데우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최대 300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밥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포만감은 3배 이상 지속됩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이 4가지 단계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은 152에서 123으로 혈압은 15,894에서 13,886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밥만 먹으면 찾아오던 졸음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해졌습니다. 그 후 3개월째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08, 당화혈색소가 6.1, 콜레스테롤이 185로 떨어지며 거의 정상 범위에 근접했습니다. 주치의는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됐으니 당뇨약을 줄여보자고 제안했고 어르신은 수년간 의존해왔던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이 독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밥이 약이 됐어요. 주변 시장 상인분들, 경로당 어르신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들 효과가 있다며 고맙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밥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4가지 단계, 이것이야말로 진짜 황금 레시피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를 따라 실천한 다른 어르신들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먼저 79세 정순남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8개월 만에 체중이 11kg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8.3에서 6.7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줄였어요 라는 그 한마디는 제 취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74세 조재영 어르신입니다. 황금 레시피를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9에서 6.2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다는 게 즐겁다고 말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66세 김순희 여사님은 당뇨가 심해 인슐린 주사를 맞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결국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했다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71세 박동수 어르신도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는데 황금 레시피를 따르며 밥을 바꾼 덕분에 1년 만에 심장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과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모두 안정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강황의 과다 섭취 금지. 하루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 티스푼 1개 이하만 사용해야 합니다. 약 복용자 주의. 이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식초 사용법. 이가 약한 분은 식초 양을 줄여야 하고 공복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나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진적 적용. 처음부터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보다는 하루 한 단계씩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이 없고 몸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황금 레시피는 누구에게나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몸이 변하지 않지만 3주, 3개월, 그리고 1년을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저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밥이 제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도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는데 다들 젊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희망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황금 레시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먹는 밥을 통해 몸을 바꾸고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